중국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이충환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황은 3,400선 다시 또 회복하는 흐름 나와 있습니다. 현재 0.8% 상승권역에 놓여 있는데요. 먼저 시황부터 자세하게 좀 전해 주시죠. 예, 최근 중국 18기 오중 전회가 폐막을 했죠. 이렇게 굵직한 정책 이벤트가 종료가 됨에 따라서 이런 정책 이벤트에 따른 기대감이 약간 희석한 측면이 있고 이런 거래량이 동반 감소되면서 지금 지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최근에 오중 전에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수 전반적으로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3,400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수 전반적으로는 상승 탄력이 둔화를 됐지만은 종목 그리고 업종별로는 차별화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는 업종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오중 전회가 마감 폐막이 되고 나서 관련됐던 언급 중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면적으로 두 자녀 정책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는 의무 교육이 중학생까지인데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수준을 늘리는 것을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교육이나 그리고 유제품 관련된 업체들은 지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금일 업종 중에 상승 업종을 살펴보면은 교육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소프트웨어, 문화, 미디어, 바이오 그리고 부동산 업체들이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논의가 됐었던 건강 중국 관련돼서 바이오와 의료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주요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이죠. 인터넷 플러스, 그리고 최근에 리커창 총리가 도농강의 인터넷 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오랑 인터넷 그리고 최근에 논의되었던 유제품과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락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석탄과 정유, 철강 그리고 중형기기 같은 대형주 위주로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장 끝나고 계속해서 좀 속보성으로 중국 오중전에 관련한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던데요. 먼저 오중전에 리뷰 한번 해보죠. 어떤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제 발표가 됐습니까? 일단은 폐막 후에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서 좀 개략적인 어떤 중국 정부 정책 방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중 전회를 통해서 논의됐던 내용은 이런 제13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뼈대를, 큰 틀을 짜는 지금 상황이었고, 일단 추가적인 세부 상황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서 관련적인 어떤 정부 예산이나 진행 방향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금 확립을 하게 되고, 자세한 내용과 발표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양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전반적인 업종과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오중 전회가 끝나고 가장 큰 쪽으로 관심이 갔던 게 중국의 향후의 경제 성장률을 도대체 얼만큼 예측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일단 직접적으로 정확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브리핑을 통해 살펴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중고속 성장을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을 한다면 아마도 지금 7%보다는 낮은 한 6.5% 전후를 해서 아마도 GDP 성장률이 조금 하향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요번에 회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하다. 일단 주로 논의했던 내용들 역시 기존의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를 보면은 뭐 중고속 성장, 그리고 도시화, 그리고 현대화, 그리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부양, 그리고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 실현 등 기존에 지속적으로 언급됐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강조가 됐던 측면이 있었고, 하지만은 좀 특이한 점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육과 그리고 산하 정책 관련됐었는데, 오늘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 모두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는 한 가구당 한 자녀 정책이었다면은 이제는 한 가구당 두 자녀 정책을 시행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교육 관련된
어떤 확대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환경보호 관련돼서 언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일단 역대 오중전에서 뭐 생태 환경이나 뭐 환경보호 같은 것이 핵심 과제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중국 당국에서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일단 오중전에서도 처음으로 지금 핵심 과제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욱더 발빠른 속도로 환경보호와 생태환경 관련된 분야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오중전의 간략한 브리핑을 통해서 기존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가고 그리고 환경이나 어떤 교육 그리고 헬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차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부분에서도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 이 부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관련주들이 아주 급등했다가 좀 밀려서 마감은 됐었는데요. 중국 쪽에서도 좀 시황이 유사했습니까? 예, 오늘 금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살펴보면은 뭐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이 장초와 매우 강세를 보였다가 후반부에 조금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중국 역시 동일한 모양새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광명유업이나 내몽고일시럽 같은 유제품 관련 분야 그리고 교육 관련된 영유아 교육 관련된 분야들도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중국의 산하 정책을 살펴보면은 약 70년대부터 한 가구당 1자녀 정책을 지속을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가구 자녀 정책을 지속을 했었었는데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들어서 65세 노령 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지속적으로 노령화 사회가 좀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 인구 감소하면서 노동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내수 소비 등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노령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비나 보조비 같이 지속적으로 노령 인구를 부양을 하기 위한 어떤 정부 차원의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령화 인구는 우리나라도 역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미국과 중국 전 세계적인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제한적으로 두자녀 자녀 정책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지금 요번에 시행된 것은 전면적인 한 가구 두자녀 정책인데 일단 2014년도에 이미 한 차례 제한적으로 단독 가구 두자녀 정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조건을 두었었기 때문에 어떤 영유아 출산이나 인구 증가에는 큰 폭의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출생률의 빠른 하락과 그리고 내수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서 전면적인 지금 한 가구당 두자녀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통계에 따르면 2050년에 중국에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지금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같은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현재의 속도로 살펴보면은 노령화 추세를 완벽히 전환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한 가구당 한 자녀 정책에서 한 가구당 두 자녀 정책으로 지금 확대가 됐지만 앞으로는 한 가구당 다자녀 정책으로 점점 더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출산율 관련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조가 됨에 따라서 일단 산모나 관련된 영유아 그런 관련된 의료 검진이나 그리고 약품, 영유아 약품들의 소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관련돼서 유제품과 그리고 영유아 그리고 어린이 교육대 관련된 콘텐츠 업체들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련주로는 광명유업 그리고 내몽고 이리시업 그룹 그리고 어린이 약품을 생산하는 아보제약 그리고 영유아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강소, 강남, 고섬유 같은 종목들에게 지속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한국 영유아 관련 업체들이 동반 수혜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영유아 관련 유제품 업체들에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늘 가져오신 후광통 유망주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후광통 안내 종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이어서 강조해서 안내드리는 지금 모양이 되겠는데,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중국 최대 유제품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내몽고 1위 실업 그룹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가장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유제품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1위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동사에서 만들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10년 연속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1위 고용 멸균 우유라고 해서 7년 연속 중국 전국에서 판매 1위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매출 구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약 80%가 액체 유제품 관련된 매출에서 발생이 되고, 이외에 우유나 분유 그리고 빙과류, 아이스크림 같은 상품들이 매출의 기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동사 같은 경우 성장 모멘텀은 이렇게 높은 마켓 시어율과 시장 지배력을 통해서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지금 성장 유지가 되고 있고, 이에 더해서 뭐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하고, 그리고 다른 식품 업체들을 좀 M&A를 하면서 단순 유제품 기업에서 종합식품 업체로 지금 발돋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떤 소형 식품 업체나 동종 식품 업체 관련해서 비교적 큰 액션, 뭐 M&A 같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큰 폭의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방금 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의 산화 정책이 완화가 됨에 따라서 관련된 수요 역시 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따라서 동사의 지금 상승 포인트가 크게 지금 부각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금일 오늘 중국 동사의 움직임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몽고 1위 실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수가 3,0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의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향을 할 때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냥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산화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어떤 하락 트렌드에서 약간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트레이더 이번 신호가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면서 어떤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지금 시점에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중국과 한국에 있는 유제품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상해 종합 지수 보면 상해 종합이 지금 뭐 지수는 수평 라인에서 계속 좀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거래량 조정이 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뭐 활시를 이렇게 세게 당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또 밀려날지 좀 궁금해지는 국면인데요. 자, 마감 앞두고는 좀 어떤 부분들 주목하면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오중전회가 마감이 되면서 정책 이벤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희석화됐지만, 이제 이번 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 발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승 탄력이 상방으로 갈지 아니면은 좀 더 조정 장세가 이어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10월 1일 일요일이죠. 중국 통계국에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지수를 발표를 하고, 11월 2일과 11월 4일에서는 차이신 제조업 PMI와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중요한 정부 경제 지표를 확인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과 상승 탄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이충환 대리였습니다.